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3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감염병 시대 발달장애인 일상토론회 개최 11월 18일 오후 2시 부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감염병 시대 발달장애인 일상을 주제로 토론회가 생중계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애인 복지관 휴관 장기화로 상당수의 발달장애인이 이동과 행동이 제한돼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가족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는 정생효 부천시 장애인복지과장, 박순애 부천시의회 의원, 김현동 한국장애인부모회 부천시지부 회장, 권태주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이 참석해 향후 감염병 시대에 대응 방법을 논의한다.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부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 부천시지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어 현장 방청객이 아닌 온라인 방청객으로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다. 토론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역번호 032-665-2580 또는 한국장애인부모회 부천시지부 지역번호 032-611-6632에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 도시텃밭에서 직접 키운 배추가 사랑의 김치로. 부천시는 오는 16일 옥길동 512의 1번지 1원의 시민농장 소사나눔농장에서 수확한 배추로 김치를 담가 200명의 홀몸 어르신에게 각 5kg씩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도시농업과와 범안동 역곡 세 새마을 부녀 회원들이 시민농장 자투리 공간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와 무로 담근 김장김치는 전달해 큰 의미가 있다. 시는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부천시는 매년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민 대상으로 직접 농작물을 키우고 맛볼 수 있는 도시텃밭은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유치원 어린이집, 스쿨팜, 경로당 등 65개소에 손쉽게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상자텃밭도 지원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친환경체험장도 7개소를 운영해 감자 고구마 수확, 벼 모내기와 벼 베기 등을 체험하며 따뜻하고 정감 있는 시골 정취를 도심에서 공유하고 있다. 어르신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신체적 심리적 치유를 위한 케어팜도 조성했다. 케어팜은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작물 수확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건강의 회복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을 뜻한다. 올해 7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한편 케어팜 참여단체에는 정기적인 치유농업 교육도 제공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언택트 방식으로 원예 키트를 배송한 후 동영상으로 교육했지만 만족도가 높아 점차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도 도시텃밭,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도시농부학교, 가족요리체험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매년 2, 3월 부천시 홈페이지 내 새 소식에서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부천시 보행자의 날 맞이 안전 캠페인 활동. 부천시는 지난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모빌리티 안전 운행과 보행 문화 개선을 위해 상동역, 부천시청역, 신중동역에서 보행지킴이 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최근 수요가 증가한 개인형 이동수단, 퍼서널 모빌러티, PM의 안전한 이용과 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경찰서, 서비스기업, 전기자전거 1개, 킥보드 5개, 시 관계부서, 스마트시티 담당관, 교통사업단, 도로사업단, 보행교통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어머니 폴리스, 모범운전자회, 각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참여했다. 시는 그동안 보행시민의 편의 개선을 위해 내외부의 탄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무질서한 PM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역사 출입구 등 이용 수요가 많은 지점에 킥보드 전기자전거 거치대와 주차존을 설치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참여한 킥보드 서비스기업, 울룰로, 은 보행자 발견 시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여 내년 부천시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최근 사용 빈도가 높아진 모빌리티의 안전 문제를 미리 고민하고 반영한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소극행정은 지양하고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시민들은 안전하게 보행하고 PM 등의 녹색 교통수단은 배려하며 상호공존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 2차 재난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한을 오는 20일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중소도시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후 한 차 11월 30일, 두 차 12월 10일에 생계지원금을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을 신청한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할 계획이다. 성남시,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금 지급.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 복지시설 휴관으로 장애인 활동 제한 및 종일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복지를 위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으로 심한 장애인 1. 물결표 사인 3급 에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11월 2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심한 장애인 1. 물결표 사인 3급 이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 중 생계급여를 제외한 장애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각종 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는 심한 장애인은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본인의 계좌로 오는 11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복지급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11월 16일부터 12일 4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중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실질적으로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았던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 4월 시행된 1,893억 원 규모의 성남형 한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에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체 예산 450억 원을 투입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성남시 2020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성남시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받는 복지 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3,000여 건에 대해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북한 이탈 주민, 중요모형 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으로 12개 복지사업이다. 이번 확인조사 기본 방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급 자격 변동에 영향이 큰 정보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건강보험보 수월액, 취득세 관련 정보 등 11종의 소득 및 재산 정보의 금융재산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조사 기간 중 복지 대상자에게 통보된 자료의 확인 및 소명 시 증빙자료 제출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 방식, 팩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급여 변동자와 예상 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 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 비용을 환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무한돌봄 사업 등 공적 지원 및 민간기관 서비스 지원으로 최대한 연계할 것이라며 성남시 맞춤형 밀착복지를 추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